학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래에 비해 얼마나 늦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능만 학습의 영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것은 집중하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대부분의 느린 학습자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초학력 진단과 같은 국가 수준 평가를 치른 후에나 자신이 또래에 비해 얼마나 늦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 유아기 때에는 또래에 비해 자신의 학습 수준이 얼마나 느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은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2학년 학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 수준을 보여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기초적인 학습,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배우는 학습에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들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들이 쉽게 하는 기초학습의 낮은 성취를 나타내고요. 이에 따라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학교 생활도 쉽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학습에 흥미도 잃게 되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연하게 채워진다고 믿는 기초학습이 느린 학습자들에게는 어렵고 많이 노력해도 다른 친구들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주변과 비교를 하고 위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학습을 채워주는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학습 흥미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느린 학습자가 왜 학습을 어려워하는지 원인을 설명하기 전에 이 학습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감각을 통해 정보를 기억하죠. 두 번째,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작업 기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중요한 정보를 반복 연습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연결을 해서 새로운 기억을 유지시키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세 번째, 이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을 필요에 따라 인출합니다. 시험을 보거나 수업 중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 들으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느린 학습자들은 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적거나 정보가 들어왔다 해도 정확하지 않아서 누락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이러한 정보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 새로 배운 내용과 연계성을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느린 학습자들은 이 연결 능력이 약합니다. 인과관계를 이해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단편적인 정보를 개별적으로 무조건 암기하는 편이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시험을 앞두고 무조건 암기하는 벼락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어떠셨어요? 시험을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느린 학습자들의 이해와 전략 없이 암기한 정보들은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잊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린 학습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장기 기억에 남는 정보가 없어 아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입력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학습 단계를 거칠수록 정보가 누락되거나 기억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출에 실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랬더니 집중력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해력이 높아야 돼요.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아야 할까요? 다행인 거는
지능만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 집중력, 학습 전략, 자기조절 능력도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집중하는 힘입니다. 느린 학습자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자극을 단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은 주변 자극, 예를 들어 소음, 책상 위의 다른 물건, 간식 등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책상 위에는 과제와 연필 이렇게 단순화시켜 주시고요. 주변 환경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제공하시고요. 재미있는 내용,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 또한 아이들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별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타이머 사용이 있습니다. 제가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이 타이머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타이머를 사용하실 때는 아이와 시간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시간 설정을 함께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풀 때 몇 분 동안 집중해서 풀 수 있을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5분 정도요. 이렇게 말한다면 타이머를 5분을 세팅해 주시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느린 학습자는 타이머의 시간을 보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기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느린 학습자의 집중 시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집중하는 시간들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팁은요. 느린 학습자들이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제시하는 자극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설명하실 때는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중요한 내용은 색깔펜으로 밑줄을 긋기도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도 합니다. 글을 읽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느린 학습자를 지도할 때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시된 내용에 모르는 단어는 없는지, 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화를 내지 마시고 정확히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학습 능력을 높이려면요, 공부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자신이 못하는 학습에 높은 동기를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상황에서 오는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느린 학습자들을 만나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서 또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가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느린 학습 속도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먼저 좋은 관계를 맺고 아이가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초, 중, 고 12년 학습 상황에서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끈기가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